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스피 3000시대 장이 너무 과열됐다 거품이다라는 말도 있지만요. 여러 산업의 전망이 좋아서 주식시장에 기대를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 반도체가 좋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짚어볼게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3천 고지를 넘어서고 마감을 앞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3천 넘었다가 다시 또 조정도 받고 있고, 네.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2,971로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은 했지만 또 쉽게 또 낙폭을 좁혔다가 또 다시 확대했다가 변동성이 좀 오늘은 좀 큰 편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추후에 3천 안착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3천을 딱 눈으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솔직히 IMF 때도 제가 이쪽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국가 부도의 상황에서 3천이라는 지수를 보니까 좀 상당히 감격스럽습니다. 솔직히. 예. 네. 한국 경제가 그만큼 다양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나쁜 재무 구조, 그리고 기업의 지배 구조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개선시킨과 동시에 산업의 체질 개선도 상당히 됐고, 특히 세계 시장에서 1등하는 품목들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탑5 안에 드는 완성차까지 한국 경제의 그런 체질과 함께 브랜드에 대한 그 인지도와 선호도도 상당히 좋아져서 3천까지 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코스피 1000일 때 주식시장에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예, 저희는 하여튼 99년에도 있었고 98년 때도 이제 IMF 때도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래 봐왔죠. 예. 그러니까요. 정말 한국 경제 굴곡 때마다 코스피 지수로 확인하셨을 텐데 한국 증시가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그마치 65년의 세월이 필요했고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그동안의 한국 경제가 체질 개선도 있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전 세계에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전망 좀 해보려고 해요. 연초부터 반도체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는데 올해 다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슈퍼사이클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우리가 경험했던 슈퍼사이클은 이제 2017년하고 18년에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버 디램 가격이 한 저점 대비 170% 오르면서 삼성전자는 2018년에 영업이익을 59조 원, SK하이닉스는 20조 원을 기록했던 그 놀라운 실적 개선과 그다음에 제품 가격 상승, 이게 1차 빅 사이클이었고요. 네네. 정말 역대급 사이클이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또 일부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2차 슈퍼 사이클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차 사이클은 2018년도였군요. 클라우드 회사들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을 낸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2차 사이클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 그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1차 사이클은 상당히 이제 가격이 170% 올랐던 1차 빅 사이클만큼의 제품 가격 상승, 어떻게 보면 좀 화끈한 가격 상승과 또 화끈한 가격 냉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1차 사이클은 좀 진폭이 되게 컸고 변동성이. 2차 사이클은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한번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만큼 가격은 올려주지 않을 거고 또 그때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1차 사이클보다는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네. 2차 사이클은 그 가격 상승폭은 1차 상승 사이클보다는 덜하더라도 지속성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 5G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통신사들 그리고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회사들까지도 서버 투자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의미 있게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코로나라는 또 어떻게 보면 강제적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기업체들이 또 이제 보안이나 또 재택근무 이런 게 많아지면서 기업체들의 또 서버 투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저희가
공공재성성이 강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네. 기업체들이 따로 투자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이 이번 사이클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사, 그다음에 기업체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교체 주기 도래. 그래서 2차 사이클은 제품 가격 반등폭은 적겠지만 그 출하량 증가량은 아니면 우리가 반도체는 뭐 단순한 출하량보다는 빚 성장이라고 말하는데 빚 성장 면에서는 2차 사이클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사이클은 1차 사이클 때보다 가격 반등폭은 좁지만 확장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훨씬 호재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산업통상부 반도체협회가 올해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10% 증가한 1,075억에서 1,1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으로 올해 반도체 수출 어디서 얼마나 증가할 것을 전망하세요? 반도체가 사실은 네.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메모리와 빈메모리고, 빈메모리는 일단은 저희 기업들, 특히 뭐 삼성이든 SK든 아니면 DB하이텍이든 어쨌든 주문을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생산 캐파 곱하기 판가가 좀 예측이 되는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가격이 워낙 요동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정교하게 사실 예측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은 이익 면에서 그렇게 기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래서 메모리 쪽은 저희도 조심스럽게 2020년보다 좋아진다는 얘기는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제시했던 수치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좀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네.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비메모리 조금 나눠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역시 뭐 구체적인 숫자를 예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 저희 듣는다고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방향성만 좀 짚어주시죠. 일단 메모리는 지금 대표 품목들 가격이 이제 1월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차 빅사이클의 중심에 있었던 서버 디램 가격이 1월부터 12월 대비 한 4% 이상 상승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재택근무가 확장되면서 이제 PC 수요가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PC를 필두로 하는 PC 디램 그리고 관련된 낸드, SSD 관련된 이런 제품들 가격도 조심스럽게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일 올해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은 역시 서버하고 PC 디램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바일 디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가격 흐름은 서버는 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사업자들의 투자와 연동되기 때문에 소비자에 주로 연동되는 스마트폰 관련된 모바일 디램은 좀 상승폭은 좀 완만할 것 같고요. 반면에 PC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체들도 이제 좀 고사양 노트북으로 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워크스테이션 급이 이제 노트북에 전복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PC 쪽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폭도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모바일 쪽 가격은 하락할 거고 반면에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는 이제 서버 쪽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2분기부터 아니면 늦어도 3분기부터는 서버 수요 증가 때문에 서버용 SSD 가격에 대한 서버용 SSD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에 낸드 가격도 하반기에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워낙 좋았고요. 강국이고. 근데 비메모리는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흐름이 좋으면 대만도 꺾을 수 있습니까? TSMC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할 것 어렵습니까? 같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이게 입으로 꺾을 수는 없고요. 네. 생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생산 설비가 TSMC의 반도 안 되고요. 또 대만에는 TSMC뿐만 아니라 또 세계 3위 회사 UMC 같은 회사도 아하. 있는데 그래서 생산 설비에서 한국이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2021년에 도전하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네, 생산 향후 설비 몇 자체가. 년간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향후 한 9년 뒤에 꺾으려면 최소한 대만보다 설비 투자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대만 이상으로 생산 설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꺾으려면 반드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올해 이 생산 설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각 기업들이 기업 투자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이런 움직임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삼성은 2030년에 세계 1등 하겠다고 이제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다 비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 세계 1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올해 평택이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든 이런 쪽에 설비 투자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어쨌든 그 중국의 8인치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많이 확대하고 있고 또 특히 생산 투자의 ROE가 높은 비즈니스가 이제 이미지 센서입니다. 스마트폰의 우리 광학 카메라 이 관련된 공정인데요. 이 제품인데 디램 라인하고 이미지 센서랑 이 프로덕트 구조가 비슷해서 네. 디램의 올드 장비를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도 있겠지만 이런 쪽은 투자를 좀 적게 하고도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ROE가 높은 비메모리 쪽도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반도체 산업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주식시장과 연동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죠. 주식하시는 예. 분들, 특히 우리 생생경제 주린이들은, 와, 너무 좋다, 반도체 관련. 근데 선반영돼서 너무 올랐네?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만약에 이제 사이클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의 중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2017년보다 2018년에 삼성 하이닉스 실적이 좋았지만 주가는 2017년에 고점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이클의 중간이라면 리스크 가지도 필요하죠. 많이 반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고정 가격이 이제 1월부터 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의 시작이군요.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이연 관리,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전히 보여줄 게 많고, 두 번째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주주하는 정책을 또 1월 말에 또 시장이랑 공유를 할 거고, 여기 아까 언급드렸던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 같은 비메모리 쪽으로도 과거 메모리만 있었던 그 사이클하고는 다른 그런 사이클도 겹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비관적으로 지금 다 반영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보면 비메모리 쪽에서도 경쟁력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 인텔의 낸드 중에서도 특히 서버에 들어가는 또 SSD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컨트롤 IC 비즈니스를 올 연말까지 인수를 한다면 2022년에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격 매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시장은 조정을 줄 겁니다. 그때 잘 사시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산업의 슈퍼 사이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 미중 갈등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 갈등 사이에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잘 해결돼서 중국이 다시 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첨단 반도체가 보시면 특히 우리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하웨이가 했던 네트워크 장비 이런 쪽은 사실 군수 산업하고도 많이 연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당연히 그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쪽도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하이엔드 반도체, 하이엔드 IT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기간 제재가 있을 거고, 그 제재를 풀려면 중국이 많이 변해야 되고요. 로열티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어쨌든 로열티 지급이든 아니면 그런 기술 훔치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페널티를 강화하든 이런 식이 되지 않으면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좀 그렇게 하이엔드가 아니라 로엔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풀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로엔드 제품도 대부분 보면 중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로엔드에 대해서는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즉 미중 간의 갈등이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당히 꺾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더라도 한국 기업들한테 기업될 만한 하이엔드 쪽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제안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번 사이클은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말씀 전망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